더워도 적당히 넣어야지. 모르겠다. 예, 가봅시다. 오늘 적분이 들어갈 만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느낌인데, 일단은 그래도 60번 먼저 풀고 한번 해보자. 활용 2인가요? 1인가요? 2인가요? 2예요? 3 아니고 2죠? 그쵸? 네, 2. 60번. 아휴, 그래도 잘들 쉬다 왔는지 모르겠다. 네. 이저기 이렇게 더우면은, 8월 내내도 더울 것 같은데. 9월까지도 덥겠는데. 진짜. 가보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직 원뿔에 원기둥을 내접시킨대. 뭐 내접을 시키자. 자. 근데 내접을 시킬 건데, 부피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겠지? 뭐 그러겠지. 그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 요거를 구하라는 거네. 요 길이. 근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다 알겠지만 2차원으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2차원으로 딱 그리고 그럼 여긴 직사각형으로 보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되게 이런 문제가 닮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수널바를 내리자. 요거 하나를 R이라고 보자. 뭐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이라고 할 거고, 이것 좀 하자.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 R인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지. 원래 거는 1이라며. 이런 문제를 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건 1이라며. 그럼 원래 거 높이를 일단 H라고 잡아봐. 그럼 너희가 눈에 보이는 닮음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랑 이렇게 생긴 얘랑 조그만 거랑 여기랑 다 닮음이란 말이야. 몇 대 몇 닮음? 1대 H 닮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 이 길이를 좀 잡아보자. 이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 1대 H, 딱 H배 차이 나니까 요 길이 RH가 될 것 같아. H배가 차이 나고. 그러면 저 위의 길이는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건 실제로 여기 밑에 길이니까 H 빼기 RH라고 써보자 라고 한번 해볼게. H에서 RH 뺀 거니까. 그리고 부피를 구하러 가볼게. 부피가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 이제 내가 R이라고 잡았으니까 밑면적은 이제 파이 R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H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라고 좀 할게. H로 묶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쓴 게 원기둥의 부피잖아. 자, 여기서 진짜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이 H는 어쨌든 상수야. 원뿔의 높이는 변하지 않잖아. 원뿔의 높이는 변하지 않잖아. 잘 들어봐. 아니 쌤, 그럼 원기둥의 높이랑 원기둥의 뭐 반지름 등은 변하냐? 그치. 만약에 이렇게 납작하게 잡아서 반지름을 이렇게 좀 넓게 잡으면 그만큼 원기둥 높이는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R과 그러니까 원기둥의 반지름과 높이는 뭔가 약간 반비례는 아니지만 R이 넓어지면 H는 줄어들고, R이 좁아지면 H는 길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H 말고 높이 비한. 근데 원래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과 원뿔의 높이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H가 상수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를 정리해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파이 상수에 H 상수인데 남은 R은 변수잖아요. R에 대한 어떤 3차식으로 부피가 성립이 되었네요 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는 상수니까 이 아이의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최대인 점을 찾으면 되겠어요. 제가 말했죠. 인수분해가 다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0이랑 1입니다. 근이 0하고 1. 0은 접하는 근, 1은 관통근. 전체적으로는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그쵸? 아, 이런 그림이구나.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반지름이 0보다는 클 거고 1보단 작을 거예요. 원기둥의 반지름이. 원뿔의 반지름보단 짧을 거 아니야. 1보단 짧고 0은 아니겠지. 그럼 봐봐. 이 빨간색 그림 사이의 최대는 극대값이네? 자, 그럼 너네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거 찾을 거야? 아니지. 우리 이제 비율관계 배웠잖아. 아, 여기 1대 1대 1이니까 3분의 2네. 거리 1짜리를 3등분 했잖아. 두 칸. 3분의 2네. 아, R이 3분의 2일 때, R에 3분의 2를 넣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건데, 우리 어차피 최대가 나오게 하는 반지름만 구하기로 했지? 유찬아, 어디 봐. 시작부터 선명히 등을 보고 있어. 근데 등에 뭐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보고 있어? 어? 자, 쉬다 왔잖아, 유찬아. 잘 놀다 왔을 거 아니야. 왜 아니야? 놀다 온 거 같은데 얼굴 좀 탔는데? 그래, 뭐야. 자, 그리하여 반지름은 3분의 2일 때가 최대죠.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3분의 1을 대입해서 쓰면은 h와 파이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겠죠.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h 상수를 니네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 정도의 센스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71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문제 많았구나. 너네 그래도 숙제 다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반이 진짜 태도가 제일 좋다. 여기 반이 그 숙제 열심히 하거나 이런 태도가 가장 좀 잘 잡힌 반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업하기 기분이 좋다. 다음 학기 좀 기대가 된다. 레알로. 민부 인턴이가 새로 합류한 것도 있고 기대가 되네. 문제가 있다면 민혁이가 네, 오늘 3번째 장염에 걸렸어요. 방학 때. 네, 장염이 이제 구라가 아니고 진짜예요. 장염이 3번째입니다. 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염 3번째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장염이 무슨 2주 동안 3번이 걸리냐? 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3번 중에 1번은 진짜겠지. 진짜 아팠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픈 사람한테 뭐라 하면 좀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라 안 하긴 하는데 1번은 진짜인데 2번은 구라잖아. 이 구라를 이제 이번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항상. 그래야 화가 안 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사람이.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이 함수가요. A가 양수라고 밑에 나와 있는 걸 알고 나서 최대 10이 최소 3이요? 아, 그래요?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요? 제가 그냥 막 풀면 뭐라 할 거죠, 그쵸? 일단 A가 2예요. A가 2고요. B가 아마 3인 것 같아요. 답이 13일 것 같은데,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나오지? 왜 그럴까? 잠깐 볼게요. 아, 뭐야. 3이 아니었네.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구해볼게요. 일단 이왕 시작했으니까 잠깐만요. 이게 원래 심화가정 문제라, 심화가정 버전이라 좀 그러긴 한데, 잠깐만. X가 그러니까 3분의 2배가 되었잖아. X가 3분의 2배가 되었어? 3분의 2배 좀 심한데? 그럼 27분의 8이잖아. 세상에나. 4 곱하기 27분의 8. 근데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지 A를 곱하면은 이게 지금 얼마 차이 난다? 9? 9 차이 9구나. 애초에 잘못됐네. 그럼 A가 정신 나갔네? 뭐야 이거? A가 이거네 벌써?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네, 제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냥 닥치고 문제를 풀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요,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는 중급자 버전의 그 테크닉으로 그래도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일단 미분하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 B라는 친구는 언제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친구니까 B를 잠깐 삭제해 보세요. 삭제하면은 자, 0관통 2 접하니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차피 b만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이 x값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그럼 우리는 여기 간격이 3등분을 시켜줄 건데 한 칸당 3분의 2니까 극대값은 3분의 2에서 나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구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b만큼 올려준다 내려준다를 따져봤을 때 잠깐만.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였구나. 극대극소가 아니라. 완전 잘못 짚었네. 문제 잘못 읽었네, 완전. 근데 들어봐. 어쨌든, 이것만 보자.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인데 세상에나 3은 더 위에 있다. 그치? 이제 왜 이렇다는 걸 알았어? 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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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야지 여기가 똑같은 그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박스가 이제 똑같이 1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로부터 3분의 2만큼 왔을 때가 똑같은 높이고 2로부터 1만큼 더 가면 더 위에 있을 거야. 정도는 알았어. 자, 우리 0부터 3까지 최대는 3이고 최소는 0인 걸 알았으니까 바로바로 하자. 자, 원래 0 넣었으면 0이라며 지금. 이게 최소인데, 그치? 0 넣으면 최소인데. 근데 우리 그게 최소값 3 됐으니까 b는 3이었겠지. 3만큼 올려줬나 봐. 바로바로 알면 되잖아. 올리는 거. 그리고 3 넣었을 때 보자. 3 넣으면 3a네? 이게 12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이 맞지. 그러니까 답이 이제 18이네? 그치? 이렇게 나오는 문제이고, 자, 비율 관계를 활용해가지고 3이 제일 최대값이구나. 이런 것도 그림으로 알고. 왜냐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까지가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약간 가려도 상관없더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니까 이런 걸 활용해주면 좋겠어. 알겠죠? 이제부터 다짜고짜 이걸 보자마자 얘를 무지성 미분하는 게 아니라 뭐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미분해가지고 또 안에 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3분의 2랑 2를 찾는 게 아니라 비율관계로 바로바로 알아봅시다. 알았죠? 시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비슷한 문제로 72번도 질문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빠르게 풀어볼까요? 네. 자,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ax가 있는데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 이후에 다 있어 라고 풀어도 되겠지만 자, 늘 말하지만 함수의 개형, 극값 이런 얘기 나오면은 F'을 보는 게 맞고요. 최고차항에서 양수이고 극대극소 모두 있다 그랬으니까 애초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구나. 왜? 이 점이 극대값, 이 점이 극소값일 거니까 바로 보이죠.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이거죠. 이 친구가 정답이 나오려면은 자, 이제 두근을 가져야 되고 1번 D가 0보다 커야 되고 자, 2번 판별식의 꽃 대칭축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가 나와야 돼. 판대함 해주시는 게 좋겠죠.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입니다. 일단 미분한 거 위에다 쓸게요. 네, 쓸게요. 자, 이 친구의 대칭축은 이제 마삼분의 a고요.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판별식은 위에 썼고 함수값,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양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에 거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되겠죠. a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거나 마삼보다 작아요. 여기는 a가 3보다 작아요. a는 3보다 작아요. 여기는 일단 이 두 가지 했고, 여기 마지막으로 a가 뭐예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고 3보다 작고 뭐보다 작으면은 a의 범위가 1, 0에다가 a가 마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이. 그쵸? 네,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자, 일단은 잘 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이제 도함수의 활용 3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네, 3번 쪽을 해볼게요.
18번을 해볼게요. 제가 3명 이상은 좀 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반 수업이 항상 기분이 좋기는 좋은 게 맞아요. 어쨌든 숙제들을 해오니까. 네, 3번에 18번 가보겠습니다. 부등식 x의 4제곱 4a-1의 x제곱. 야, 근데 오늘 미적분 2에서 부분적분, 치환적분 하는 날인데 2명이 빠지네? 한 명은 좀 미리 얘기를 했고 가족여행이라고. 아, 장애염 저 어떡하지 진짜. 옛날 같으면 민혁이 어머님 전화해야지 그냥 보내라고 하는 어머님이 예? 장염이요? 민혁이 지금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게임하다 잠들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되게 높은데 보내달라면 보내주시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벌써 중학생도 아닌데 모르겠다. 좀 이따 전화해보려면 해봐야겠다. 자, 일단 가보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싶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넘길게요. 넘기는데 진짜 와 알차게도 진짜 숫자 다 써놨네. 자, 근데 보세요. 4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0 이상이 될 수 있냐? 있죠. 뭐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고 쳐도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요. 그쵸? 가장 작은 극소값이. 그러니까 모든 4차 함수는 극소값은 다 있잖아요. 최고 최한계수 양수일 때 말이죠. 극소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해서 개형을 찾아봅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미분하면은 또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게 답정로로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볼까요? 4로 묶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4로 묶으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은 느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마 8, 4, 마 4a 플러스 4 플러스 4a 4a 없어지고 0이 딱 되는 걸 봤으니까 아하,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로 라는 거를 빠르게 눈치껏 알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중딩은 이해할게요. 중딩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고딩은 조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니까 4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가 있죠.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이제 이 친구가 근이 더 있냐 없냐이긴 한데 자연수 a라고 나왔잖아요. 자연수 a 근이 없습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근이 있으려면 a가 무슨 8분의 1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범위예요. 야, a가 자연수여봐. 1부터 넣어봐. 근이 없어. 2 넣어봐. 근이 없어. 아, 그냥 애초에 문제 설정이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근 없게 하려고 설정한 거야. 그럼 이 4차 함수 프라임의 유일한 근은 이 녀석이고 결국 4차 함수의 프라임 3차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봐봐. 프라임이 이러니까 음수 양수니까 4차 함수는 안 봐도 뻔하게 마이너스 2에서만 극소값을 가질 거고 우리는 4차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정로가 너무 많아요. 일단은 자 넘겨야 되고 미분해야 되고 극소값이 아마도 거의 하나밖에 없겠지 정도까지 약간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냐 어거지를 좀 써놓은 문제이죠. 그쵸?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약간 이 문제에서 틀렸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요. 하여튼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16 3분의 32 휴,
16a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a, 더하기 44네요. 이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극소값이. 16a가 넘어가시고, 이게 28. 아, 뭐야. 16, 16 없어지네. 44. 얼마지? 3분의 3, 4, 10이니까 132? 3분의 10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A는요, 쓱싹 나눠주시면은 12분의 25. 예, 12분의 25보다 A가 작거나 같다인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니까 2겠네요.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거죠. 네, 2죠? 네. 되셨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예쁜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 문제 3명짜리는 35번입니다. 35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제, 위치 이렇게 쓸게요. XP. 네, X는 위치에 해당되는 어떤 기호라고 할까요? 그런 거고요. P의 위치 하고 T에 대한 함수. 이거는 T의 세제곱 빼기 T제곱 플러스 3T구나. 자, XQ. Q의 위치. T에 대한 함수야. 3T제곱 플러스 3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T가 0보다 큰 상태에서를 우리는 원래 보죠. 두 점 P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는 그냥 둘이 같을 때잖아요. 아니, 얘가 시각 T에서의 위치고, T에서의 위치인데, 같다. 위치가 같다? 교식이 같다. 그죠? 그때 시각 T를 구해볼까요? T가 4초일 때네요. 왜냐하면 T의 제곱에 T-4로 이제 묶일 건데, T 0보다 클 때니까 4초일 때겠죠? 그때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속도는, 자, P에서의 속도는 이름을 VP라고 잡아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되는 일이고, Q에서의 속도는 Q에서의 위치식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이고요. T가 4초일 때 얘 속도를 구하면 되니까 4를 넣으면 끝이겠죠? 문제가 굉장히 쉽죠? 43이네요. 속도가 4초일 때. 얘는 27이네요. 둘을 더하라고 했나요? 네. 예, 70이요. 자, 놀라운 건 35번에 이제 3명이나 틀렸다는 건데, 이렇다는 건 속도가 속도 이론이 좀 잘 정립이 안 됐다는 뜻이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틀린 사람들이 중학생 위주면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중학생들은 좀 쩔 수가 없어요. 고등학생들보다 과학을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접합니다. 적어도 문과인 서준이도 1학년 때 공통과학, 통합과학은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틀린 인원들이. 잠깐만. 아닌데? 선명이가 틀렸는데? 뭐야 이거? 인찬이랑 선명이가 틀렸다고? 유찬이는 숙제를 안 했네? 체크 잘못했다. 아니, 선명이 맞았다고? 그럼 인찬이 좋아요. 그럼 진수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진수도 실수였을까? 아니야? 어려워 여기? 네, 근데 괜찮아 진짜. 좀 이해는 해. 속도가 오히려 다른 거에 진수가 다른 건 잘 맞아도 속도가 좀 틀릴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또 다 틀린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풀었어. 알았지? 넘어가면 되겠고 유찬이 또 남아야 되겠군요. 유찬아, 멍 때리거나 안 한 숙제를 하거나를 수업 시간에 하지 말고. 오케이? 둘 중 하나를 눈치껏 보면서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일단 볼게요. 35번이었습니다. 35번이고요. 36번이 4명이나 되니까 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명은요. 36번 바로 밑에 문제네요. 천천히 해볼까요? 네, 님들 PQ의 중점의 속도를 물어봤는데 제가 그냥 바로 풀게요. P의 위치, Q의 위치의 중점은 두 위치를 더하고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중점의 위치는 둘을 더하고 2로 나눴으니까 2t의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3t겠죠. 각각의 두 개의 위치, 제가 식을 안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P점의 위치, Q점의 위치 더해보세요. 그리고 2로 나누는 게 중점이잖아요. 중점이 그런 뜻 아닌가요? 중점의 위치는 이렇고요. 진짜 이거 그대로 미분하면 또 중점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쉽죠? 중점의 위치를 알았고 중점의 속도가 궁금하면은 이거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속도가 궁금해? 그럼 그 누구누구의 위치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잘못 썼어요? 예. 3 맞을걸요? 예. 왜냐면은 더하는 거예요. 중점이니까. 예. 아니요.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민혁이처럼 구라치는 게 죄송한 거죠. 네. 민혁이 근데 모르겠다. 오늘 건 구라일까 아닐까? 민혁이가 이번에 좀 나쁜 놈인 게 다음 주에 민혁이 있을 때 얘기해. 민혁아 영상 볼 거지? 오케이. 자, 너한테 허락 받은 거다. 좋아요. 민혁아 이번에 엄마가 해준 음식을 팔았어요.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상해가지고 장염에 걸렸다고. 진짜 어떻게 민혁아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뭐라 말을 해야 돼 임마. 네가 이것 때문에 열받았으면 와서 해명을 해. 알았지? 네. 자, 이렇게 민혁이가 대화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또 수업을 해볼게요. 하여튼 이게 속도고요. 중점에 2를 넣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25인가요? 네, 그렇죠. 중점, 원래 알던 그 중점 2개 더하고 2로 나누는 거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45번이거든요. 45번 마지막이에요. 숙제의 마지막.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높이에 관련된 거네요. 엄마는 민혁이를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해주신 건데, 음식을 해주신 건데, 얘는 이걸 먹고 학원을 빠졌으니까, 진짜, 민혁이 진짜 나 모르겠다, 진짜. 여러분, 높이인데 쌤 왜 H란 이름을 안 썼나요? 출제자 마음이에요. 지 마음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고 지 맘대로 그냥 높이도 X라 쓰고 싶어 라고 쓴 겁니다. 뭐 어쨌든 위치식을 준 거예요.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 그런데 최고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래요. 이거는 지면에서로부터 10m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라고 했고요. 그림을 살짝 설정을 해볼게요. 지면은 여기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10m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 여기에서 물체를 위로 던지고 떨어지는 건가 봐요. 약간 손을 약간 이제 그 절벽 끝에 대놓고 쓱 던지면 위로 쭉 올라가다 쭉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요 속도가 0일 때예요. 생각해보세요. 최고점일 때는 잠깐 멈추겠죠. 내려가겠죠. 예, 이런 게 원래 통합과학을 배우면 너무 당연한 거고 물리 원이면 더 당연한 거고 이런 건데 이제 중학생들은 조금 이 생각을 하기가 힘들 수는 있죠. 그럼 최고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 얘를 보면서 구하면 돼요. 쌤 위치에 대한 게 2차 함수네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대칭축이 구해지고 싶었었어요. t가 3초일 때네요. t가 3초일 때 최고점이겠네요? 끝이에요. 되게 쉽죠? 여러모로 원래 알던 대로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좀 약간 간지나게 풀고 싶으면 이제 얘를 미분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에 언제요? 언제가 최고점일 때라고요? 속도가 0 됐을 때요. 최고점일 때는 잠깐 멈출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툭 멈춰 떨어질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3초. 여기서도 3초. 다 나왔죠? 뭘 구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 뒤로 백을 안 하잖아요. 그냥 쭉 올라가니까. 이 거리가 그 자체. 최고점 3 넣으면 얼만데? 46이야? 36m네? 10m에 출발했으니까. 문제를 잘 안 읽으신 것 같은데요? 10m에서 출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더 좋았겠죠? 실제 움직인 거리는 36이겠네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 질문이었고요. 48번까지 숙제였고. 49번 쪽이 변화율 문제를 좀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변화율을 좀 풀어드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숙제가 될 거예요. 이번 숙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몇 개 보이긴 합니다. 걔네들을 풀어오시면 되겠고, 조금 보인다고 했잖아요. 진짜 조금 보이네요. 68번 하나밖에 안 보이네. 어려운 문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적분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네,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또 첫 적분을 함께 해서 좀 영광이고요. 네. 주화의 첫 적분에 이제 같이 못해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네. 아니야. 농담이에요. 어쨌든 적분을 함께 하면서 또 적분이 어떤 건지 좀 이따 배워보겠습니다. 좀 되게 슬픈 게 적분은 뭔가 약간 타이트하게 개념적인 부분으로 좀 가진 않아요. 왜냐면요. 적분의 정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미적 1에서. 미적 2에서 가르칩니다. 적분은 그냥 쓰는데. 적분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계산해 라는 느낌이에요. 뭔지 몰라도 일단 해 라는 거죠. 진짜 좀 수학적이지 않죠? 그쵸? 교육과정에 저는 항상 이쪽에 불만이 많지만 뭐 어쩌겠어요. 뭐 그렇게 냈으니까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은 적분이 뭔지 모른 채 적분 계산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진짜 바보 같죠? 그쵸? 네. 선생님 때는 적분이 뭔지 알려줬죠. 알려주고 시작을 했죠. 뭐 어떻게 되었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51번을 먼저 할 거예요. 49번은 알아서 숙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49번을 풀어주면요. 50번까지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애들만 몇 개 풀어드릴게요. 변화율 문제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시작을 합시다.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먼저 했는데 그림 먼저 그린 김에 그려야 되겠다. 뭐 가로등이 있고 사람이 여기 있더라. 그쵸? 네. 이렇게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가봅시다. 읽어보니까, 키가 1.8인, 네, 180cm면은, 그래도 훌륭하죠? 이 사람이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대요. 이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단 단위는 미터포 초다라고 주긴 했네요. 51번은 양심상. 밑에 52번은 그런 말도 없어요. 단 이런 말도 없죠. 여러분, 네, 우리 이것 좀 다시 합시다.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뭐 기울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앞에 이제 순간 평균 이런 말이 없긴 한데 일단 순간 변화율로 예를 들면은 그 순간에 어떤 미분값을 구해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변화율이라는 멘트를 쓰려면은 무조건 따라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이라는 멘트를 해줘야 돼요. 자, 무엇에 대한 얘가 정의역이에요. 분모로 올 친구입니다. 빨간색이 정의역 자리고요. 자, 파란색이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야 돼요. 원래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적 2를 배울 때도 대학교를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었으면 하고요. 이게 이제 서준아 미안하다. 이게 문과가 이제 교육부 장관을 하고 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래서 그래요.
네, 미분의 미자도 모르는 애들이 만든 거죠. 이제 슬슬 교육부 장관 하려는 사람들이나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슬슬, 아닌가, 예전에도 그랬나? 일단 예전 문과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준이는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네, 서준이는 대수까지만 배우면 원래 끝나요. 수능 범위예요, 그게. 예, 미적분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서준이 때는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분이 뭔지 모르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제 또 볼게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에 대한 무엇무엇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따지면은 시간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나오면 시간이 이제 분모이고 그림자 길이가 분자인 상황. 즉 만약에 따지고 본다면 짧은 시간, 이 스몰 d가 짧은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짧은 길이의 변화율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구한다는 건 얘는 사실 L'T거든요. 들어보세요. y는 fx가 있더라. 이런 식이 있으면 아니다. y는 이걸로 할게요. x제곱 플러스 뭐 3이 있더라. y를 미분해줘. y''이 얼마야? 그럼 2x라고 잘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 이 y''이 뭐냐면은 y''이 x분의 y를 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건 순간적인 거니까 아주 작은 x분의 아주 작은 y인 건 다 아시죠? 미분이라는 건 순간적인 거니까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 기울기, 즉 아주 작은 x분의 아주 작은 y인 거 다 아시죠? 거의 0분의 0꼴로 나온다는 거, 미분이. 그쵸? 그러니까 사실 y''이 dx분의 dy예요, 원래는. dx분의 dy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원래는 dy dx라고 읽겠지만 그렇게는 몰라도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이라고만 나왔죠. 문제에서는. 그쵸? 근데 시간에 대한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시간에 대한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다른 게 올 수도 있냐고요? 있죠. 이 문제보다 앞에 문제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앞에 문제가 이제 어떤 풍선?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몇 초 얼마씩 늘어난대요. 그때 이 구의 부피의 변화율은 얼마니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구의 부피를 라지 V라고 할게요. 부피가 영어로 볼륨이니까 볼륨. 알았죠? 들어보세요. 자, V'을 구해줘 라고 했을 때 V를 미분한 값을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자,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dt분의 dv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V'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지름 길이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지름이 얼만큼 늘어날 때 부피는 얼만큼 되겠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 둘의 값은 다를 거거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문제는 제대로 내려면 뭐뭐에 대한 무엇의 변화율을 구해줘라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싹 다 그냥 누구의 변화율을 구해줘라고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약속을 난 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항상 시간에 대한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t에 대해 미분을 할 거예요. t를 정의역으로 보고 이 단원에서는 문제를 풀 겁니다. 문제에서 말을 안 해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약간 이게 진짜 니코틴 없는 거에 대한 부작용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냥 올해까진 필까? 미치겠네. 근데 얘들아 어떡하지? 점점 담배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갑은 그냥 넘는데 이러다 폐암으로 죽는 거 아니냐? 죽기 전에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약간 혀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봐봐요. 얘는요 x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x가 정의역.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구한 거거든요. 여기는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단원에서는 뭐라고요?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누구누구의 변화율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야, x에 대해 미분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됐어? y를 x에 대해 표현해야 됐잖아. 여기서는 어때야 돼? 만약에 뭐 그림자 길이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림자 길이를 시간에 대해 써줘야 돼. 그러니까 너네 목적은 뭐가 된 거야, 이 단원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변화율을 구하라는 개 있지. 걔를 t에 대해 쓰는 거야, 식을. t에 대해 식을 쓰기만 하면 돼. 그럼 끝나. 왜? 그거 t에 대해 미분하고 t 집어넣으면 되거든. 문제에서 이제 봐봐. 이것도 이건데 뒤에 문제들을 보면 볼수록 계속 너네가 시간에 대해서 그 구하는 걸 표현하게 될 거야. 한번 이 문제를 보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예시를 보여줄게. 내가 고민 좀 해볼게. 좀만 더 있다가 만약에 학기 중 됐는데도 약간 이렇게 자꾸 저는 것 같으면은 그냥 담배를 필게. 나는 일찍 죽고 너는 좋은 대학을 가자. 아니 그게 뭔가 대승적으로 좋은 거지 뭐. 네, 가보자. 자, 이제 봐봐. 가로등은 일단 이런 게 있어. 가로등 빛은 점광원이야. 점광원이 뭐냐? 빛이 사방으로 뻗는 애야. 사방으로 뻗다 보니까 여긴 막혔어. 그러니까 사람 머리통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빛까지는 여기까지는 빛이 비치는데 사방으로 뻗으니까 얘네는 막히지. 그럼 잘 봐봐. 사람이 서 있다고 하게 그냥 서 있다고 하면은 자,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겠지. 오케이? 응. 됐어? 이게 그림자의 원리야. 점광원. 근데 가끔 가다가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선생님,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때는 빛이 이렇게 평행해서 온다는데 선생님 거는 점광원이라서 사방으로 뻗는다고 하고 뭐가 맞죠? 이러면 잘 들어봐. 이 뭐야? 모르겠어? 이거 뭐야? 아이씨. 태양이야. 지구고. 사이즈가 이래.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보내면 지구 입장에서는 그냥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빛 같은 거 배울 때 빛이 거의 면으로 똑같이 내려오면, 평행하게 내려오면 태양은 너무 큰데 내가 지금 태양의 일부분을 그린 거란 말이야. 태양이 너무 크니까 쪼는 빛이 지구 입장에서는 일직선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얘는 가로등이잖아. 오케이? 됐지? 구라 아니야, 진짜야. 자, 가보자.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나왔잖아. 이제 보자.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그림자의 길이였지. 이게 그림자의 길이잖아. 이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일 거 아니야, 그치? 봐봐. 그거 밑에 문제 52번은 그림자의 끝을 물어볼 거거든? 그림자의 끝 아니냐, 밑에 문제? 그치? 봐봐.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볼 때는 니네가 요만큼의 길이를 시간 t에 대해 나타내면 되는데 그림자의 끝을 물어볼 때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림자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 아니야. 빛이 내려왔을 때 걸어가면은 그림자의 끝은 여기 있잖아. 자, 52번 그림자의 끝을 물어볼 때는 이 길이를 t에 대해 표현해야 돼. 그림자의 길이는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 말 표현 잘 기억해야 돼. 학교 시험에도 왕왕 내거든? 길이인지 끝인지는 구별을 하자. 그냥 국어적 장난이니까 이런 걸로 틀리지만 말자 정도로 이제 하자고. 어쨌든 우리는 그림자의 길이니까 이 파란색 길이를 구하러 갈게. 어떻게 구할 거냐? 문제를 읽어보니까 사람이 몇 초 2의 속력으로, 2m의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대. 존나 말이 안 돼. 이게 사람이 1초에 1m 걸어도 거의 경보 수준이야. 2m면 뛰는 거야. 말이 안 된다. 걸어가고 있다, 구라야. 자, 어쨌든 봐봐. 키가 2m가 안 되는데 1초에 2m는 지키만큼 가야 된단 말이야. 1초에. 여튼 간에 그럼 봐봐. 여기가 2t야. 그러겠지? 0초일 때 0, 1초일 때 2 갔어. 2초일 때 4 갔어. 그러니까 t초일 때 2t만큼 갔겠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네?
근데 이제 어떻게 구하냐고? 너네 아직 이제 문제 까먹었을 텐데 내가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여기 3m래매 1.8m래매 닮음이 보이잖아. 닮음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자. 너 L이라고 할게. 나 아까 그림자 길이 L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L이라고 하자. 잠깐만. 그럼 L 플러스 2t 대 3이 L 플러스 2t 대 3이 L 대 1.8이잖아. 구해보자. 3L이 1.8L 더하기 3.6T라고 넘어가자. 1.2L이 3.6T라고 L이 3T네 라는 걸 알았어.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진 않죠? 구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림자의 길이 L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다. 자, L'을 구해달라며 3이다. 정답 3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해요. 그냥 미분하고 t값 집어넣을 거예요. 얘는 t값 넣을 게 없었죠. 왜요? 미분했더니 상수함수니까. 그러니까 미분하고 t값 넣을 건데 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런 목적이 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변화율 구하라는 애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뭐 닮음을 활용하던 뭐를 활용하던 말이죠. 몇 개 더 풀어보고 쉴 건데요. 55번을 한번 해볼까요? 예, 55번. 네, 55번, 58번 해드리고 쉴게요. 알았죠? 네, 이게, 진짜 그, 금단 현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 예, 선생님은 좀 되게 오랫동안 폈으니까, 거의, 일단 이건 확실해. 너네가 지금 18이냐? 7이, 18이지, 그치? 일단 니네 나이보단 더 많이 폈어요. 진짜 쉽지 않네. 네. 어쩌다 이렇게 폈을까? 네. 아휴. 네. 어쨌든 가봅시다. P는 원점을 출발하여 X축 방향으로 몇 초 3으로 움직이고, 그럼 P점이 X축으로만 움직이니까 이쯤에 P점을 잡고요. 자, P점의 좌표를 3t, 0이라고 하지. 이런 게 중요하죠. 1초당 30 간다며.